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세계 5위나 된다는 현대차 그룹 정도면 슈퍼카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만 하지 않나? 이 정도면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사실 그럴만도 하죠. 제가 이런 주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치고 슈퍼카가 없는 브랜드는 없다고요. 슈퍼카가 없으면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또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 규모 정도면 진짜 없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은 슈퍼카를 만들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 현대차 관계자가 보인 반응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현대차가 슈퍼카를 만들 가능성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까요? 대체 슈퍼카는 왜 만드는 거고 왜 필요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슈퍼카가 그 브랜드의 기술력과 이미지를 좌우하잖아요. 슈퍼카를 만드는 브랜드면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은 부가티를 가지고 있잖아. 이 한마디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소수는 실제로 이 슈퍼카를 구매하기도 하고요. 소수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이 소수가 만든 이미지를 보고 다수가 소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똑같죠. 우리는 이런 차를 만듭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가진 기술력, 기업이 가진 파워, 기업이 가진 똑똑한 전략, 심지어 기업이 철학과 역사까지 모든 걸 한 번에 대변할 수 있는 게 슈퍼카입니다. 포드로 따지면 GT나 머스탱이 대표적이고 토요타는 수프라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쯤에서 다들 궁금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대차 정도면 슈퍼카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나? 이게 안 되면 스포츠카라도 NSX에 비벼볼 만한 차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저도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현대차가 슈퍼카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관계자가 직접 이야기한 건데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취지대행소 웽에 나온 내용인데 현대차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면 만들 수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만들면 되잖아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슈퍼카와 현대차의 이미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현대차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 우리가 그런 차를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애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팔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슈퍼카라는 게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가격이 비싼 만큼 개발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물론 부가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부가티는 차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볼 만큼 많은 개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개발 비용은 많이 들지 그렇다고 현대차로 나온 슈퍼카를 사람들이 사줄지도 잘 모르지.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지성으로 까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역시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든다는 거네. 저게 자동차에서 맞냐?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째요? 이제는 슈퍼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열심히 조사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주제들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대차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올라갔던 제네시스 주제처럼 슈퍼카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도 진심이지만 스포츠카나 슈퍼카에도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정의선 당시 부회장이 남양연구소에 방문을 하더니 갑자기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 필요하다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포르쉐 파나메라 세대를 사다가 분해하고 기술 검토 작업까지 마쳤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나름 큰 이슈였습니다. 파나메라 신형이 나왔을 때거든요. 이때 현대차는 한국 포르쉐 공식 수입원을 통해 파나메라를 구입했고 이 당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독일 현지보다 한국 론칭이 빨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하는 게 더 쉽고 빨랐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시 이후 남양연구소에서는 후륜구동 고급 차량 고성능 특화 모델 개발이 추진됐고 이 당시 연구소 관계자는 파나메라 이후에도 다양한 모델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2015년에는 정의선 당시 부회장이 슈퍼카를 개발하라는 특명을 직접 내립니다. 2015년이면 제네시스가 브랜드로 론칭되던 해죠.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와서 출범을 알렸잖아요. 그 전에 먼저 슈퍼카를 개발하라는 특명을 내렸다는 거고 고성능 차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벨로스터 미드십 모델, 제네시스 아래급의 후륜구동 세단, 미드십 스포츠카, 슈퍼카 이렇게 4가지가 포함됐고요. 제네시스 아래급 세단은 2017년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탄생한 차가 뭐예요? 스팅어죠. 벨로스터 미드십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RM19라는 코드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벌써 4가지 프로젝트 중에 2가지가 가시화됐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그런 소리도 나올 겁니다. 그나마 돈 되는 차들만 만들고 슈퍼카는 안 만들겠지, 이런 말이요. 여기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현대차는 2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어떤 것 중에 내연기관 슈퍼카를 만들지 친환경차 슈퍼카를 만들지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시기이긴 합니다. 내연기관 슈퍼카를 만들자니 조금만 늦으면 시대에 완전히 뒤처지고, 친환경 슈퍼카를 만들자니 내연기관 슈퍼카를 완전 건너뛰게 되는 거잖아요. 슈퍼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필요했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슈퍼카에는 브랜드의 기술력과 이미지, 철학 이런 게 모두 들어가야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가격도 수억 원에 달하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할 거잖아요. 엔진 성능은 폭발적이고 코너링은 트랙에서 페라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그랜저를 개발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소리는 뭐예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이건 결국 슈퍼카를 개발해서 출시할 때쯤이면 이미 친환경차 시장은 지금보다 커져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친환경 슈퍼카로 노선을 완전히 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내연기관 엔진 개발 부서를 폐지했다는 것부터 내연기관 슈퍼카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최근에 현대차가 발표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발표했죠. 수소 슈퍼카요. 제로백 4초 아래의 성능을 내는 슈퍼카를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현대차의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 때입니다. 현대차가 수소 에너지 대중화를 선언하고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모빌리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는 행사인데, 이날 고성능 수소차인 비전 FK를 공개했습니다. 고성능 전기 파워트레인이 탑재되고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 목표는 600km, 출력은 500kW 이상, 이렇게 만들어서 제로백 4초 미만을 기록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드십 스포츠카도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세 번째는 현대차가 슈퍼카를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현대차 관계자가 어떤 걸 걱정했나요? 이름값이죠. 현대차라는 이름으로 현대차 로고를 박은 슈퍼카가 나오면 사람들이 사겠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브랜드가 있다?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내에서 이미 럭셔리 스포츠 쿠페를 개발할 거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네시스의 신차 계획표인데요. 맨 오른쪽에 럭셔리 스포츠 쿠페가 비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저는 N이 아닌 제네시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름값이 걱정된다면 N은 BMW M처럼 대중 브랜드를 고성능화해서 쭉 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아반떼 N 반응도 좋고, 나중에는 투싼 N, 팰리세이드 N, 그랜저 N 이런 게 모두 다 나와도 된다고 봅니다. 스타리아도 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슈퍼카가 M보다 제네시스로 나오는 게 좋은 이유는 명확하죠. 현대차 그룹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판매량과 수익은 현대차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하는 거고, 해외 판매량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만 제네시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제네시스는 기술을 선도해가는 이미지가 필요하고 사이버 트럭처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방향 자체는 좋은 게 친환경 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슈퍼카는 벌써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쓰겠다고 한 거고요.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전기 슈퍼카가 공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행 가는 거리는 600km에 성능은 테슬라도 저리 가라 할 수준이고 디자인은 페라리 뺨쳐요. 이러면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에 현대차가 잘하는 게 뭐예요? 첨단 옵션까지 대거 탑재하고 실내도 화려하게 꾸미면 충분히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게 현실이 된다면, 그리고 최대한 빨리 된다면 전기차 시장 선도자 자리를 가져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아직 테슬라도 로드스터를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테슬라가 로드스터를 내놓는다 해도 자동차를 만드는 노하우와 기술력은 아직 그 어떤 자동차 브랜드도 못 따라갑니다. 친환경차 기술력에 자동차를 만드는 노하우까지 결합되면 사실상 모든 걸 다 갖추는 거죠. 제네시스로 나오면 현대차보다 가격이 비싸야 할 명분도 충분하고요. 오늘 영상 대본을 쓰면서도 불과 몇 년 만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는 걸 느낍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슈퍼카를 만드네 못 만드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연기관 슈퍼카를 만들지 않으면 무지성 쪽에선 자동차에서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현대차는 수익성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안 만드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안 만들 명분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새로운 리더는 프리미엄과 슈퍼카의 진심입니다. 심지어 기대할 만한 요소들도 충분히 갖췄고요. 언젠가 이런 프로그램에 제네시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가 슈퍼카를 안 만드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